39명의 경연자는 남성을 들어봤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정성껏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너무 감동 물결에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강의 하기 전에 딱 3분만 아니 5분만 드리겠습니다. 2시까지 되니까. 자, 정원의 소프라노 가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조은혜입니다. 정말 좋은 자리에 함께하게 초대해 주신 우리 최부정님 감사드리고요. 저 오늘 신앙성은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신앙을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절 먼저 드려드리고 그다음에 마중 드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신 중이라서 허리가 좀 아팠어요. 네. 내 앞에
주면 안 되는데 조은혜 선생님하고 부탁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한 26개월이 넘었습니다. 26개월 그래서 앵콜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바로 문학 강의가 있겠습니다. 문학 강의 하는 동안에 뭐 나갔다 오셔도 되고 문학 강의를 한 30분 하겠습니다. 문학 강의는 세계문인협회 이사장 김천우 이사장님께서 문학과 인생이라는 주제로 재밌는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김천우 이사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무한방대하십니다. 말하자면 연예 가수협회도 갖고 계시고 시인도 매달 배출할 수 있는 월간 문학세계 잡지 유네스코에 기재된 우수 잡지입니다. 그것도 운영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뭐 제가 자랑을 할까요? 김철로 대표님께서 이사장님께서 직접 잘 모릅니다. 직접 많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문학입니다. 저는 사방법인 문화관광부 법인이에요. 세계문인협회하고 또 사방법인 한국문인협회하고 문화관광부 법인은 우리나라에 덮여 있어요. 그때 마이크를 조금 내려주세요. 38년 됐습니다. 그리고 월간 문학세계를 지금 36년째 지금 발간하고 있고요. 현재 경자를 한 12,000명이고 회원이 5만 명 돼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보면은 너무나 참 놀랐습니다. 강원도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지만 이렇게 시의 학년이 서정적이고 낭만이 있고 이렇게 감성이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65세가 이제 넘어서다 보니까 격려석에 앉아요. 지금도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은 늙어간다는 게 사선상경에도 있지만 익어간다는 거잖아요. 65세 전에는 외로움도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문학만 일생을 결혼하다시피 이렇게 매월 월간지를 내고 여기 아까 노래하신 선생님도 계시지만 매월 저는 임신을 해요. 매월 이렇게 책을 내다 보니까 저는 자궁이 되게 튼튼한데 남자 없이 이렇게 낳다 보니까 참 애매하거든요. 박수 좀 보내주세요. 신모 안자님께서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지만 문학에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남자 없이 출산을 해도 누가 이제 그게 저 여자 당연히 문학이 좋아서 하는가 보다 이 생각하지만 문학이 나한테 인생이었어요. 진짜 혼자 고독하고 외롭지 않으면 절대 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문학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왜 내가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다 하는 말은 문학은 모든 부정을 다 들어주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는 저는 뭐 인문학 강의나 하지만 문학 특강하고 이런 거는 한 몇 달 전에 국방회관에서 우리나라 장군님들을 한 180명 모시고 문학은 가장 우리 본연의 자세이고 나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솔직 담백한 그런 강의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애로움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 나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남 눈치도 안 보고 내가 누구 가서 뭐 예뻐 보일 필요도 없고요. 오늘도 누가 달래주지도 않는데 내 자신 스스로가 치유가 되는 게 문학이었어요. 오늘 최보정 선생님께서 이거 돈 안 되고 힘들고 솔직히 문학하는 사람은 개성이 오죽 강합니까? 나
빨주노초 파란보 각자 자기의 빛깔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큰 거를 소원해서 해내기까지 얼마나 고충이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참 짠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지중기 심사위원장님과 손영채 심사위원님 그리고 또 훌륭하신 토지문학관에서 이렇게 낭송을 첫 시도하신 선생님께서 같이 이렇게 한다는 이 자체도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폐는 모기보다 강하다는 말을 아시죠? 근데 모기는 사람을 죽여요.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SNS가 난무하다 보니까 폐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코로나의 그 세균보다 더 무섭고 폐 하나가 사람을 자살 방조하는데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말보다 더 무서운 게 폐입니다. 저는 너무나 실감해요. 저는 20대부터 평생을 문학에 미쳐서 살다 보니까 문학의 속살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학과 글은 배신을 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아까 아버지가 보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그 시를 읽고 저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그리움은 없었어요. 내가 불효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어릴 때 우리 보릿고개 시절에는 솔직히 그리움보다는 되게 옥만이 많았어요. 공부하려 하면 아버지가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노?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면 되지. 항상 우리 보릿고개 시대는 애환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몰래 공부하고 몰래 서로하고 몰래 울기도 많이 했지만 그때부터 문학을 했던 까닭에 제가 이렇게 아직 죽지도 않고 아직 덜 늙었어요. 그리고 저는 꾸미지도 않고 거울을 자주 보지도 않지만 문학은 나의 화장품이고 내 스스로를 청행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이 앞에 서서 행복한 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께서 가슴이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군수님은 아까 이렇게 제가 처음 뵀지만 365일 문화예술과 함께 하고 싶은 말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서울의 중앙에서는 뭐 날고 기는 사람, 뭐 정치인, 경제인, 최고의 사람을 다 만났지만은 365일 문학과 같이 물 흐르는 그런 문화를 조성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행성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심사위원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서울의 어느 시낭송가보다도 어느 무대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이 와닿았어요. 여러 선생님들 무대 배너가 영화 배우보다 탤런트보다 더 프레센터의 그런 무대보다 더 좋았어요. 점수를 매기기 솔직히 제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만큼 행성이 나는 신앙송이라서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런 낭독을 하면 어떡할까? 낭송이 과연 잘 될까? 미리 저희들이 서너 시간 전에 와서 행성에 대한 검색도 해보고 또 제보정 선생님과 문학세계 등단한 분들의 이렇게 시도 많이 보고 인성은 좋지만 낭송이라고 그 문학에 대한 깊이와 이해도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100점이었어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도시에서 매끌매끌하고 또 되게 바깥에 애모 있잖아요. 신앙송가들은 치우쳐요. 애모에 많이 치우치고 너무나 많이 분냄새가 많이 나요. 신앙송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한 100번 이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신앙송은 잘하지만 감동을 주는 신앙송은 점수를 주기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오늘 심사하는 선생님 계시지만 대부분 점수가 몇 점 차이 아닙니다. 되게 고루했어요. 이것도 한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른 데는 고저장단이 커요. 아주 신앙송가 전문가는 1, 2, 3등이 딱 드러났는데 이거는 점수 매기기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내가 이번에 점수에 못 들은 거는 혹시 고발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점수 우위를 가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또 대통령 선거도 한두 표 차이로 떨어지듯이 선생님들이 또 가슴
다르잖아요. 빨주노초 파란고 이러다 보니까 각자의 점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서 신앙송에서 선에 못 들은 분은 문학을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오늘 일진이 또 그래서 떨어진다고 이런 생각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문학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문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미운 사람도 없어요. 뭐 미워해봤자 별 볼일 없더라고요. 미워해도 내가 아파요. 용서도 내가 힘들지 않게 해서 용서해주지 그 사람이 진짜 이해가 돼서 용서해주지 않더라고요. 그게 문학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 선생님들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다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저는 어제 전국에 인문학 강의를 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점장이처럼. 왠지 아세요? 이 선생님도 앞에 계시지만은 70살이면 70권에 있잖아요. 여기 양서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부여잡고 그 인생을 얘기하고 싶어요. 밤새도록. 아무 얘기하지 않고 아무 말하지 않아도 가슴만 1-2시간 맛보면은 울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각자 자기의 빛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문학 전공한 사람도 계셨고 문학을 저보다 또 많이 아는 또 선배님이나 후배도 계시겠지만 문학의 중심은 뭔가 하면은 그 시 아시죠? 희망이란 시. 기진한 땅에서도 맑은 샘은 솟으며 불에 탄 흙에서도 새싹은 움트고 눈보라 속에도 꽃이 피더라고요. 아프지 않고는 글이 나올 수가 없고요. 슬픔이 없는 사람하고는 저는 얘기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내 슬픔을 얘기하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슬픈데 딴 사람은 딴 데 쳐다보고 그 맹랑한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이 가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는 영혼의 집이에요. 육신보다 이 영혼을 마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기가 열릴 거예요. 문학 한다고 글 잘 쓴다고 절대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국민학교 안 나와도 진정으로 가슴 울리는 글을 쓰면은 맹작가입니다. 맹작가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누구나 쉽게 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선생님들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선생님 다 엄마 아빠가 하나의 개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쓴다 못 쓴다는 자기의 빛깔이지 훌륭하다 문학적이 똑똑하다 이런 기준이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러 선생님 오늘 그 문학가 인생에서 한 가지 꼭 들려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슬픈 게 있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그리움이 없어지더라고요. 내 자신이 애로움하고 고독은 내가 넘어설 수가 있었어요. 내 스스로 극복이 돼. 그래 막 애로워갖고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애로워해봤자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애로움을 이제는 무시해버려요. 애로움만 너 혼자 애로워해? 나는 이제 60평생 애로워해봤자 네가 해결해주지 않았어. 근데 글을 쓰니까요. 온갖 투정을 다 받아줘요. 행복할 때는 그래 유창마 유치한의 행복의 시를 읽고 슬펐을 때는 한영원의 님의 침묵 있잖아. 오늘 그거 신앙송을 좀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되게 울리잖아요. 아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거 막 갖다 소리가 들어도 눈물이 흘러요. 그 님은 조국이기 떠나기 거국이기 전에 내 첫사랑일 수도 있었고 떠나간 엄마 아빠일 수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 시를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여기 있는 분들 소화 참 잘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짧은 시지만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청마 스님님의 왜 이용도 선생님하고 사랑을 했잖아요. 이용도 선생님 오빠가 이용우 선생님이었어요. 한국 시조의 그 균열이라는 시조를 쓰는데 그 선생님 아들이 제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청마 유치한 선생님하고 이용도 선생님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했느라 그의 두 가지 딱 두 줄인데 그 시가 나는 국민학교 때 되게 감동을 줬어요.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물같이
딱 놓았는데 파도야 나는 어쩌란 말이냐. 이 두 마디가 나를 갖다가 혼탁반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짧은 시에도 함축돼 있더라고요.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이번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선생님이 그 유부남인데 그 이용도 선생님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러고 파도 보고 동해 그때 정말 선생님이 경주의 간포의 그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파도 보고 야 웃자란 말이고 경상도 사투리 그지? 내 저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 연락도 안 되고 있는데 파도에 나는 어쩌란 말이냐. 이 두 줄의 시가 정말 유치원 선생님의 큰 시를 남기게 된 청록파의 그 핵을 끊는 그런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최보정 선생님이 이렇게 햄성의 핵을 끊듯이 여러 선생님께서도 시 낭송 대회를 한다는 것은 시를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모닌으로서 중심이 서게 된 것입니다. 저도 뭐 문학을 천재라서 문학을 한 게 아니고요. 문학을 하다 보니까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요. 되게 당당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행성에서 가장 주제가 뭔지 아세요? 자연이잖아요. 이 자연을 보면은 저절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자연의 도시 되잖아요. 그래서 길동무, 걸동무, 그쵸? 있으면은 혼자 사는 법을 배우게 돼요. 결국 선생님도 보셔요. 다 부부간에 다 같이 계시지만은 잠잘 때, 고뇌할 때, 슬플 때는 같이 나눌 수 없어요. 그럼 널 그렇게 원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널 내 옆에서 볼펜하고 메모지만 있으면은 그래 나 너무 슬퍼. 오늘 신앙송을 했는데 다 당선됐으면 참 좋겠어. 그쵸? 저는 일기를 써요. 근데 누구누구 해주고 싶은데 그분이 잠시 단어를 하나 까먹었어. 너무 마음이 아파. 아까 우리 눈물 날라 그래요. 그게 공감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저는 그런 거 실수하는 걸 점수를 주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이잖아요. 박수 좀 치세요. 진짜. 너무 완벽한 건 성경미라거든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되게 다 아름다우세요. 나는 오늘 최보정 선생님 저렇게 예쁜 애들 보고 처음 봤어요. 근데 여장분 줄 알고 그냥 야생마처럼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막 크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쩜 저렇게 공주님처럼 예쁩니까? 왜냐하면은 무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리,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는 만난 적이 잘 없어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문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잖아요. 구상 선생님의 꽃자리 시 아시죠? 시방 이 자리가 꽃자리예요. 그렇죠? 남의 자리를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내가 행복해요. 나는 내가 키가 크지 않아도 허리가 24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예쁘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 자신도 행복할 거예요. 그쵸? 그쵸? 진짜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남도 사랑하게 되고요. 까짓 거 뭐 혼자 살아도 또 연세 드셔도 내일 모레 죽음이 가까워요. 두렵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 또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죽음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인문학 강의하는 것 중에 딱 한 가지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뭐 장관님들 모임, 장군님들 모임, 수많은 경제인 모임에서 저는 원고 없이 합니다. 그잖아요. 꼴린 대로 말하라 하잖아요. 그 머리 꾸미면은 진정한 그 강연이 안 되더라고요. 겪고 듣고 느낀 건데요. 죽음은 저는 되게 아름답게 맞이로 하는 답을 얻었어요. 유명한 제가 수행자도 아니고 뭐 기도자도 아니지만은 죽으면은 그리움에게로 가까이 가잖아요. 엄마 아빠 그리고 나의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왜 두려워요? 그쵸? 남아있는 사람만 그리움이 아니고요. 우리 늘 아까도 시도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 잘못했던 거 생각하고 떠나간 사람 생각하면 막 눈물 나잖아요. 조그만 강아지가 죽어도 3년을 가슴 아프듯이 이제는 우리는 그리운 사람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면은 저는 성직자는 아니지만 그 깨달음을 되게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 막 살고 싶어 나는 막 코에 막 호수 달고 막 산소호흡기 하고 싶어 이거보다는 그래 나를 기다리는 엄마 아빠 그리고
그럴 때 뭐 박수를 치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글을 한번 써봐요. 나이 있잖아요. 버킷리스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나는 그리움에게로 가까이 간다는 이런 글을 쓰는 사람 없더라고요. 늘 있잖아요. 죽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형제 이런 사람 죽으면 어찌갖고 내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몸부림치면 조금 초라하더라고요. 이제는 죽음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도 문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언장이 다른 거 없잖아요. 자식들아, 나는 이제는 그리움에게로 가까이 가고 싶어. 요시야 시 뭐 유명한 시인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묘비원에도 너희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맛있는 반찬도 해놓고 맛있는 더 좋은 집도 이렇게 갖고 놓고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때 다시 만나자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자식들도 덜 슬플 거예요. 외국 가면은 저 유학 갔을 때 느낀 게 있어요. 산소가 다 자기 집 앞에 있더라고. 집 안에. 무덤도 무서워하지 않고 내 그리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토지문학관 낭송에는 심사위원도 계시지만은 저는 조병환 선생님 제자였어요. 조병환 선생님 안성에 문학관이 있잖아요. 페논제라고. 근데 조병환 선생님 존경하는 까닭이 있어요. 페논제 가면 앞에 편말이 뭐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어머니 심부름만 치고 당신 곁으로 갑니다. 이 말이 가슴을 탁 치더라고요. 어머니 심부름 뭔지 아세요? 야야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그때 오늘에 이 말을 어머니가 하셨대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에 조병환 선생님이 어머니 심부름 마치고 당신 곁으로 돌아갑니다. 그 한마디가 나의 문학을 하기도 만들었고요. 한금찬 선생님도 저희 연사님이셔요. 99세 돌아가시기 한 4개월 전까지 문학세계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나는 시를 쓰라고 이렇게 슬프고 힘든 인생을 지냈어요 해서 선생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49세에 내 마누라가 당뇨로 죽어버리고 또 혼자가 됐어 슬픈 시 쓰라고 또 23살 됐을 때 내 딸이 이화여대 영문과 다닐 때 엄마 따라 당뇨가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에 너의 창에 불이 꺼지고 그거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한금찬 선생님이 딸방에 늘 불이 켜졌었는데 딱 죽고 나서는 그 불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또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 또 말씀하셨어요. 영정사진을 들고 와갖고 김 사장 내 말이야 시를 쓰라고 조성에서 계속 이렇게 바꾸고 저 가네. 나는 저 얼마나 더 시를 쓰면 좋을까 했는데 아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항도재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60에. 항도재 선생님도 현대문학 출신이에요. 아들 영정 사진을 또 들고 왔어요. 그래 이제 내가 시를 그만 써야 되겠네. 다 보내고 내가 99세까지 살다 보니까 이 시의 소재가 너무 많아서 끝이 없어. 이 말의 마지막에 어떤지 아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검찰이를 몰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20살 때 내가 젊은 청년이 때 잘생기고 근데 99세 이렇게 늙은이가 와서 내 아들은 이렇게 노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를 몰라볼까봐 성형수술하고 돈 모아가지고 그렇게 엄마한테 가고 싶만 듣고 막 울었어요. 엄마가 나 몰라보면 어떡해 이런 말. 그러니까 문인들은 다 소녀 같아요. 그래 제가 있잖아요. 엄마가 되는 거. 그래서 한금찬 선생님도 제 아버지 같은데요. 오니까 선생님 전한통 주가에 내가 엄마가 된 거야. 왜냐하면 지금 남자로서 말고 그래 나를 몰라보면 어떡해요.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돈 모아 있으면 성형수술 해갖고 엄마 돌아가실 때 잘생긴 청년도 돌아가고 싶은데 이렇게 주름도 많고 이래서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랬더니 한금찬 선생님 속초분이시잖아요. 엄마가 소고기국을 시를 쓰면은 아들아 딴 건 좋은데 돈이 없잖아. 소고기국 한번 사드리는 게 꿈이었는데 엄마가 소고기국 그거 목걸이 드리고 감자만 줬대요. 강원도는 감자가 이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소고기국 하나 못 끓이고 보냈던 것도 가슴 아프고 내가 죽기 전에 왜 이렇게 가슴 아프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는 우리 엄마한테 갈 때 내가 가져갈 게 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시. 엄마 나이는 이렇게 늙어도 나 있잖아 이렇게 연극하고 있어. 난 20살 때 그 한국 검찬이야. 이렇게 목소리를 바꾸면 된다고. 왜냐면 우리 엄마는 그때 눈이 당뇨라갖고 어두워갖고 모른대요. 아 맞다. 우리 엄마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늙은 걸 모르잖아. 그래서 목소리를 연습했대요. 엄마 나 검찬이야. 그래 그럼 막 말을 할 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99세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요술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최보정 선생님께서 오늘 이 훌륭한 시 낭송 대회를 하신 거 진짜 저분한테 큰 박수를 좀 보내주고 싶어요. 우리가 같은 남자 여자가 아니고 문학이 인연이에요. 행성에 이 먼 곳에 저는 행성에 연고도 없었는데요. 문학에 이렇게 지란지교 가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만나서 언제 또 만날지 이별에 또 끝자리에 서 있지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문학은 꼭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보정 선생님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30분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다른 데는 강의를 많이 하면 마이크를 빼고 그래요. 서울에는 되게 무서워요. 근데 여기는 선생님들 얼굴 다 선해가지고 마이크를 안 뺐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면 제 신호를 주시면 제가 맞춰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진짜 이렇게 너무 감동 깊었어요. 저는 이렇게 바깥에 나와도 여러 선생님들이 다 너무 좋아서 가슴이 막 떨려요. 아이 같지 않나요? 그냥 행복해요. 선생님들이 나 미워해도 나는 선생님들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마음 가지면 미움도 사랑으로 되네요. 그래서 서울에 오시면 우리 그 지중기 천호문화예술대학 총장님께서 천호문학관을 한 1000평 정도에 만들어놨어요. 거기 오셔서 선생님들 차도 한잔 하시고 언제 참새방앗간이라잖아요. 참새방앗간. 그 참새방앗간처럼 왕십리에는 문학sek의 사무실이 있고요. 또 포천에는 천호문학관이 있어요. 그래서 인연이 소중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행성에 오면 최보정 선생님 같이 오늘 이 만났던 사람 커피 한잔 할 수 있을 그런 또 인연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나 함께라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신앙송 잘 들었어요. 제가 원래 가장 행복한 기가 열렸어요. 여러분 기억 꼭 제가 하고 싶어요. 성우보다도 어나운서보다도 어느 MC보다도 여러 선생님들의 그 독특한 그 신앙송 무대를 들려줘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꽃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